한약재 감별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는 한약재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객관적으로 본초학적인 정보를 수집해서 정리하였습니다. 가능한 약재 상태 감별 부분을 요약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상 약재는 자화지정입니다. 자화지정은요, 출전이 본초 강목에 처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의 사용 부위는 전초입니다. 헐바요. 비올라 속에서는 헐바고요. 양명의 연유에서 위에 정자가 들어갔냐면은 그 뿌리 모양이 못과 같은 모양을 나타낸다. 그래서 그 정자를 썼다고 되어 있고요. 꽃이 자색이기 때문에 자화지정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한글명 제비꽃은 제비가 돌아오는 봄에 꽃이 핀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지정이라는 그 이명을 가진 식물에는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황화지정이 있고 자화지정이 있고, 우리는 지금 자화지정을 얘기하는 거죠. 황화지정은 나중에 이제 우리 아는 포공령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바뀌어졌고, 그러나 이제 많은 문헌에서 보면은 황화지정, 자화지정 이렇게 구분돼서 처방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지정만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처방에 보면은 포공령도 있고 지정도 있고 이렇게 해서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하면은 포공령이라고 이름 붙여 있는 거는 당연히 포공령 민들레 종류를 사용하면 되고요. 황화지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 포공령을 쓰면 됩니다. 자화지정 그렇게 되어 있으면 자화지정 제비꽃 종류를 얘기하는 거겠습니다만은 지정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그게 포공령도 될 수도 있고 자화지정도 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원에 보면은 제비꽃과에 속한 제비꽃 두 종류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올라 맨슈리카 종류하고요, 비올라 예두엔시스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비꽃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학계에서 보고된 것만 하더라도요, 학자에 따라서 50종이라는 학자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60종 이상의 그 비올라 종이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식물 분류 쪽에는 이 제비꽃 전문 분류학자가 따로 있을 정도니까요. 근데 한약재로 쓰는 그 제비꽃 종류인 자화지정이 보면 심지어 중국의 경우에는 속이 완전히 다른 이연미구대도 자화지종의 그 약재로 일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화지정을 기원종 두 종에 대한 이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제비꽃 자화지정이 약재 유통량이 많지가 않고요. 또 과거에도 사용된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많은 제비꽃 종류에 대한 객관적인 분류 기준, 객관적인 효능 검증에 대한 보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 기록된 대표적인 기원종인 제비꽃과 호제비꽃 두 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아닙니다. 두 종류 모두 한국과 중국에 고루 분포합니다. 자화지정은 청열해독약이죠. 청열해독약이고, 그래서 이제 한 성질이 차고요. 그죠? 고신 무독하다. 그래서 귀경은 심강경에 귀경하고 그랬습니다. 주치에 보면 여러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아까 그 정자도 나오고요, 발배라는 내용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우리 한의학에서 이 얘기할 때 이제 배 부위가 있고 복 부위가 있고 그렇죠. 요거는 이제 양의 부위고 요거는 이제 음의 부위고요. 그래서 이제 배자가 들어게 되면은 병도 양적이고 복부에 진입한 증상이 나타나는 음증이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초기, 상대적으로 말기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옹저 발배 이 내용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뒤쪽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자화지정은 옹저의 초기에서 진행이 되는 상태, 염증이 진행되는 상태에 사용된 약재였습니다. 청열해독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양열소리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하게 되면 모든 종기에 이렇게 응용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보면은
자화지정사는 자화지정, 금운화 이거 지금 청결해독 이야기잖아요. 오미, 소도금, 자화지정, 금운화, 포공령, 야운화 전부 다 청결해독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종기를 없애는데 옹룡을 없애는데 사용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열을 없애기 때문에 양열 소종한다. 그래서 간열로 인한 목적 종통에 사용을 했다. 용량은 이렇습니다. 체질이 허한한 자는 복용을 기한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실증이라든가 열증에는 사용하면 좋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초기에 사용하면 좋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해설은 청열약이면 청열해독 약입니다. 고신하는 고민은 알다시피 청열 강화 조설, 신민은 발산하고 환성은 청열해서 한의학적인 고신한의 기미를 객관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간 이경의 혈분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혈액에 관계되고 하려면 간장열, 심주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청열 해독에 열독을 없애는 거 하면 간주 소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등등 그렇습니다. 하여튼 신간 이경의 혈분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본초 강목에 보면은 이게 발배 정종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정이라는 이명을 가진 식물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효능을 좀 비교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왜 비교할 필요가 있냐면 포공령은 사용 기록도 굉장히 오래됐고 사용량도 많고요. 문헌에 등장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자화지정은 사용량도 아주 적을 뿐더러 기록도 그리 많지가 않고, 그런데 이 두 종이 같이 청열해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분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청열해독 기능이 상대적으로 자화증이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에 사용했냐? 정중에 사용했다고 그랬습니다. 포공용은 소종 상결 기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유홍에 사용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거꾸로 보겠습니다. 정종이라는 건 뭐냐? 정종이라는 건 아까 이게 못과 같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종기는 비록 작지만 뿌리가 깊어가지고요. 못을 박아놓은 것 같은 모양. 이 말은 초기 감염 단계를 지나서 염증이 진행 중인 상태. 다시 말하면 보다 강력한 청열 해독약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 포공령은요 유홍에 응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유홍은 원인이 유즙정체가 된 거죠. 유방이 딱딱하고 붓고 아프다가 나중에 한열왕래가 있고 환홍이 되고 그랬죠. 그러나 이 유홍을 치료할 때 이 치료 대상자가 수유기의 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유기의 부인한테 이 강력한 청열 해독약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 문헌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체 청열 해독시켜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스무스하게 접근을 해서 잘 빠져나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청열 해독 기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게 자화지정이라면 상대적으로 청열 해독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소종상결, 유홍과 같이 종기를 없애고 이런데 부은 걸 없애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포공령은 약재 유통이 많이 되고 사용이 되는데 처방에 포공령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포공령을 사용하면 되는 거죠. 만일에 지정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약재 유통은 지정은 거의 안 되니까요. 포공령밖에 없을 경우에는 사용 용량을 당연히 증량을 시켜야 될 겁니다. 요 기준으로 하게 되면 유홍과 같이 완만하게 치료해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화지정의 자연상태의 감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화지정, 자색깔을 띠는 거죠. 자, 열매를 봐요. 열매를 보면은 삭과죠. 세 개로 이렇게 나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잎의 모양입니다. 잎의 모양에 보면 잎이 이렇게 하고 여기가 옆병이 있고 옆편이 있고 그렇죠. 변연에 보면 이렇게 거치가 있습니다. 뒷면입니다. 꽃 모양이고요. 자, 호제비꽃입니다. 호제비꽃은 앞에 제비꽃하고 틀리 몸 전체에 털이 굉장히 많습니다. 식물체에 털이 많습니다. 또 옆병하고 옆신하고 놓고 보면 옆병 길이가 훨씬 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호제비꽃의 꽃대를 보세요. 털이 굉장히 많잖아요. 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호제비꽃과 제비꽃의 식물 상태 모양은 얼핏 보면 너무 비슷합니다. 털을 가지고 구분을 하면 됩니다.
제비꽃 종류가 굉장히 많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흰제비꽃입니다. 꽃이 하얘니까 흰제비꽃이겠죠. 꽃이 흰색 바탕에 자주색 줄이 아주 약하게 있습니다. 졸방제비꽃입니다. 졸방제비꽃은 졸방 피었다 그래서 졸방제비꽃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꽃을 봐야 꽃이 흰색 바탕에 자색 줄 무늬가 굉장히 진하죠. 자색 무늬가 있죠. 자, 민둥제비꽃입니다. 민둥제비꽃이요. 꽃이 보면은 연한 분홍색인데 잎 모양이 보면은 특징적이죠. 잎 모양 세모진 심장 모양을 나타냅니다. 노랑제비꽃, 노란 꽃이 피니까 노랑제비꽃이겠죠.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지나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국에서 귀화한 식물입니다. 식물체의 그 잎이 종지, 우리 간장 종지 모양이다 그래서 종지나물인데 정확한 이름은 미국 제비꽃입니다. 미국 제비꽃이고요. 꽃이 보면은 흰색 바탕에 자주색 이렇게 줄무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남산제비꽃입니다. 남산제가 보호식물에 속하죠. 잎이 보면은 잎이 이렇게 갈라지고 찢어졌습니다. 찢어졌고 꽃이 보면 흰색 바탕에 자주색 얕은 줄이 있습니다. 곡갈제비꽃입니다. 곡갈제비꽃인데 곡갈제비꽃은 꽃이 이렇게 피기 전에 잎이 보면은 곡갈 모양으로 말린다 그래서 곡갈제비꽃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중국의 사천 지역에서 자화지정으로 등록된 구엘덴 스테티아 속에 속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이엽금이 돼요. 잎 모양이 우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깃털 모양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이건 식물체 상태와 바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식물 형태의 감별 포인트를 도표화했습니다. 먼저 색깔이 있는 털이 없고 털이 있고 엽병의 길이가 엽병의 길이에 비해서 기냐 짧냐를 가지고 꽃에 보면 털이 있냐 털이 없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면 됩니다. 식물체의 정확한 구분을 위해서는 꽃이 핀 다음에 구분하면 이상적이겠습니다만은 꽃이 필 때까지는 구분할 방법이 없으니까는 그래서 자연 조건에서 꽃이 피기 전까지 내용을 인지하는 것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가지고 검색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털이 없냐 털이 있냐 엽병의 옆편보다 기냐 짧냐 꽃의 안쪽에 털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제비꽃과 호제비꽃을 구분을 하면 됩니다. 또 다른 검색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비슷한데요. 엽병 위쪽 부분에 그 날개깃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재 상태의 감별 포인트입니다. 약재 상태는요. 기원종으로 되어 있는 제비꽃과 호제비꽃 두 종을 먼저 하면은 잎의 양면에 털이 없다 있다 그랬습니다. 그걸 가지고 구분하면 됩니다. 자, 자화지정의 약재 상태의 모습이 말려져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되어 있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 아까 기원식물에서 나와 있는 식물 상태의 자연 모습을 먼저 인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려진 약재의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물에다가 담가 놓게 되면 한 5분도 되기 전에 쫙 펴지게 되는데 펴져서 그 펴져 있는 상태의 줄기, 뿌리, 잎을 따로 핀셋으로 이렇게 놓고요. 만일에 잘라진 거가 있으면은 퍼즐 맞추듯이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은 기원식물에서 봤던 그 형태 모습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체 식물 상태의 모습, 그 꽃 모습, 머리 모습을 기억을 하고 만일에 잎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잎의 부분 중에서 잎에 털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이제 제비꽃이냐 호제비꽃이냐를 구분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제비꽃과 호제비꽃은요 똑같은 기원식물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큰 의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구분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종류에 대한 약재성세의 키 포인트만을 요약을 했습니다. 아까 뿌리는 긴 원추형이냐, 잎이 기생하냐, 밑에 모양이 약간 심장이고 변일해 보면은 거치가 있었잖아요. 털이 있거나 없거나 가지고 제비꽃과 호제비꽃을 나눌 수도 있고요. 아까 그 열매에서 보면은 잎이 세 개가 찢어졌습니다. 많은 문헌에 보면 소도각이라는 문장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어떤 거냐면 작은 벽시와 같다, 벽 껍질과 비슷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세 개로 찢어진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그동안에 자화지정으로 사용됐던 거가 기본적으로 두 종만 등록이 되어 있고 사용 빈도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머지 그 비올라 속에 속하는 그 수많은 제비꽃 종류에 대한 비교 실험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비꽃 종류가 비교 실험을 통해서 효능이 기원종으로 되어 있는 거와 거의 오차수 범위 내에서 동일한지 동일하지 않은지 요것도 이제 추후에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상황은 제비꽃에 그러니까 자화지정이 약재로 사용된 그 기록과 그 용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내용이 전혀 정리가 안 돼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자화지정 그러면 지정 혹은 자화지정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제비꽃과 호제비꽃을 인식하고 거기에 맞춰서 약재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본 강의는 이게 그 한약재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본초학적인 측면을 객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약재에 대한 한의학적인 내용, 자연상태의 감별, 약재 상태의 감별의 구체적인 내용은 포라메디카에 접속하시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자화지정에 대한 내용을 마칩니다. 이 내용과 의견을 달리하는 의견이 있거나 또 우선 취급을 원하는 한방 약물이 있게 되면은 저희 이메일입니다. 이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